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한국의 토지자산 총액은 8,767조 원이네요. 8,767조 원. 우리나라 GDP가 1,900조 원 정도 되니까 5배 정도 되죠. 만약 빌딩, 아파트 등의 건물값까지 합쳐서 시가로 따진다면 1경원도 훌쩍 넘어갈 것이 확실합니다. 일본이 2.24배, 캐나다 1.88배, 독일도 1.49배로 우리나라에 비해서 GDP 대비 토지자산 비중이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에서 요즘 많이 등장하는 게 GDP 대비 보유세가 한국이 높다는 주장입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댓글에도 가끔 나오는데요. 잠깐만 생각해봐도 저는 약간 우습습니다. 왜냐면요, 부동산 공화국 A 나라의 전체 부동산 가액이 100이고 벤처기업 공화국 B 나라는 50인데 GDP는 똑같이 10을 생산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재산세가 똑같이 1%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전체 부동산 가액이 큰 부동산 공화국 A가 벤처 공화국 B에 비해서 당연히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높아지겠죠. 이건 마치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니까 시간당 반기가 더 많이 나온다는 그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산 거품이 커졌으니까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당연히 높아집니다. 그러나 20억 원 아파트의 보유세 얼마냐, 50억 원어치 아파트 두 채에 보유세 얼마냐, 이렇게 시세를 놓고 나라별로 보유세 비율이 높냐 낮냐를 비교해보면, 시세 대비로 비교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시가 대비 한국의 보유세 비율은 OECD 선진국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숫자 갖고 장난치지 맙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여러분,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작은 기쁨을 드리고자 최경영의 경제쇼에서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다양하고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이 소개된 같이 삽시다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신 인증샷을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하루에 4분씩 선정해 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건 알고 계시죠?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이 많이 입점돼 있는 같이 삽시다도 응원하고 맛있는 쌀도 받아볼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합니다. 네, 12월 한 달 최경영의 경제쇼에서 소상공인들을 응원하는 특집, 같이 삽시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본인 이름이 적혀있는 화면, 그리고 같이 삽시다 홈페이지에 대한 솔직한 평가까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4분 선정해서 오늘 방송 후에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주소, 연락처, 이름, 그리고 같이 삽시다 홈페이지 로그인 화면, 그리고 품평, 이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꼭 적어주셔야지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참여하셔서 쌀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12월 10일 목요일, 오늘은 친환경 흐름 속에 급 성장하고 있는 수소산업, 수소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MTN의 권순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요즘은 주로 어떤 일 하십니까? 방송도 저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그 자동차, 조선, 철강 같이 좀 무거운 기업들이고 주구장대를 하시는군요. 예, 그리고 회사 네. 내에서 재계팀장하고 있어서 다른 기업들도 두루두루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정경련 같은 것도 출입하시고, 예, 기업들 출입하시고, 예. 예, 아무래도 좀 괜찮은 출입처죠. 뭐 어떻게 뭐 사회부나 정치부랑 예. 비교해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사실 한국에서 대기업을 취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정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글로벌화되어 있어서 국내만 취재를 해서는 사실 그 기업의 어떤 사업 전략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쟁 구도를 같이 봐야 돼서 그렇게 예. 쉽게 보면은 되게 쉬울 수도 있어 보이지만 또 제대로 제대로 취재하려면 깊이 들어가 굉장히 보려면 좀 어려운 출입처기도 합니다. 권순우 기자 같은 경우는 또 깊이 있는 뉴스를 많이 전해주시니까 따로 무슨 저 유튜브 방송도 하세요?
저희가 발칙한 경제라고 예전에 음. 팟캐스트를 했었는데 예. 최근에 그 유튜브로 다시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뭔가 그러시구나. 좀 비주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이름은 똑같이 발칙한 경제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일단 오늘은 뭐부터 시작할까요? 전기차, 수소차. 이거는 사실 그 남자들 특히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데 예. 전기차를 살까, 수소차를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예, 뭐가 더 좋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히 나오는 질문인데 예. 저도 이렇게 자동차 출입하면서 수소차 얘기가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전기차가 좋으냐, 수소차가 좋으냐. 그래서 저도 이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런 그거랑은 좀 다른 컨셉인데. 그런가 하면 다른가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문가들한테 좀 물어보면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전기차 전문가한테 전기차의 장단점을 듣고 수소차 전문가한테 장단점을 들은 다음에 예. 사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자기께 좋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니까 그러니까 단점을 적당하게 섞으면 둘의 장단점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취재를 좀 했었어요. 아, 커뮤니티 댓글에 그거 가지고 논쟁 많이 하더라고요. 엄청 많이 해요. 이번에 제대로 한번 알려줘 보십시오. 예. 예. 근데 이게 딱 그걸 취재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논쟁이 왜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있는가라는 어. 것을 알게 됐는데 예. 사실 전기차나 수소차나 둘 다 전기차입니다. 전기로 가는. 그쵸. 예. 수소차에도 전기 배터리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예. 밖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예.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차량 안에 있는 배터리에다가 보관을 해서 아. 다니는 방식이고 예.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수소차 안에 연료전지라는 일종의 발전기가 있습니다. 아, 수소차 안에 연료 전지라는 발전기가 있다. 예, 그러면 예. 수소를 가지고 다니다가 그걸로 전기를 만들어서 구동하는 전기차입니다. 그 발전기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에 전기를 싣고 다니냐 아니면 안에서 전기를 만드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주행감이라고 할 때는 예. 사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조용합니까? 예, 그 예. 전기차가 일단은 조용하잖아요. 예. 엔진이 없으니까 조용한데 그렇죠. 예. 수소차나 전기차나 똑같이 전기차기 때문에 그 어떤 승차감이라든지 그런 건 다 똑같아요. 예.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게 왜 이런 논쟁들이 있고 굳이 그럴까 하다가 이거를 파고들다가 어쩌다 보니 책까지 썼어요. 아, 책까지 네, 썼어요? 그 정도로 내용이 방대합니다. 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 지금 내연기관차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내연기관에서 사용하는 연료가 이전에는 경유휘발유 같은 화석 연료에서 전기로 바꾸는 과정인데 예. 그러면 이게 단순히 차의 내연기관만 바뀌는 게 아니고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휘발유가 어디서 오는지를 쭉 찾아보면은 예. 석유를 캐고 정제하고 옮기고 충전하고 사용하고 이런 생태계가 있잖아요. 예. 그럼 이 화석연료 생태계가 완전히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거기서 전기를 뭘로 만들 거냐, 뭐 그럼 여기서 뭐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전기가 좋으냐, 전기차가 좋으냐, 수소차가 좋으냐라는 거는 여기서 전기가 많은 지역에서는 전기차가 차라리 낫고, 예. 근데 전기라는 게 우리나라는 국가가 좁아서 예. 전국을 전봇대로 다 연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기는 사실 보관을 하거나 이 운송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에너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거를 전봇대로 다 옮길 수 없는 그런 음. 나라에서는 수소는 또 전기보다는 운송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또 수소가 또 유리합니다. 국토가 좀 넓은 나라는 수소가 유리하다.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서 예. 이 재생에너지라는 거는 뭐 이렇게 여름엔 많이 나오고 뭐 가을에 좀 덜 나오고 예. 낮에는 좀 태양광은 많이 나오고 뭐 밤엔 안 나오고 예. 바람이 많이 불 때는 풍력이 많이 나오다가 바람이 안 불면 또 풍력이 안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전기 분해를 하면은 수소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수소 형태로 보관을 하거나 수소 형태로 운송을 할 수가 있어요. 수소 형태로 보관은 용이합니까? 예, 탱크에다 그냥 보관하면 됩니다. 아, 그래요? 우리 뭐 부탄가스에다가 가스 보관하듯이 예. 그냥 수소도 그렇게 보관을 하면 됩니다. 음.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운송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가 좋으냐 수소차가 좋으냐의 논쟁은 사실 차량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에너지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문제로 들어가서 전기로 다 가는 게 유리한 환경에서는 전기를 쓰지만 예. 전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또 수소가 필수적입니다. 에너지 산업 차원에서 또 봐야 되는 측면이 있군요. 예. 예.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타는 데는 큰 차이가 없다. 단지 충전기가 있냐 없냐 예.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고 이걸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예.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에너지 산업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 수소차 지금 현재 충전소는
별로 못 봤는데 앞으로 이거 더 많이 만들고 뭐 이렇게 확대됩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예. 수소차의 그 거의 수십 년 동안 왔던 그 논쟁이자 딜레마가 있어요. 예.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딜레마인데 아, 일단 수소차 업체들, 자동차 회사들은 예. 수소차를 안 만드는 이유로 충전소가 없다. 그렇죠. 사람들이 충전소가 없는데 어떻게 수소차를 사겠냐? 그렇죠. 그래서 안 만들고 있는 거고. 사람들은 그러면 그러니까 충전소를 하는 사람들은 예. 충전소를 하는 업자들은 아니 수소차가 돌아다녀야 우리가 충전소를 운영할 거 아니냐. 아, 그러네.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싸웠어요. 누가 먼저 할 거냐. 예, 그렇겠네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 자동차 회사들은 친환경차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내연기관을 계속적으로 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배터리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 전기차도 그렇고 아직까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완성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고 예. 그래서 안 하고 싶은데 어쨌든 어쨌든 그 핑계가 좀 되는 거죠. 뭐 충전소가 없다, 수소차가 없다 이런 논쟁들이. 예. 그러다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라는 어떤 아젠다가 형성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내연기관을 안 한다 그러면 예. 무오염 자동차는 전기차와 수소차밖에 없어요. 근데 배터리라는 물체는 굉장히 무겁고 에너지 밀도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차에다가 똑같은 배터리를 넣을 때 예. 그 기름 넣는 것보다 주행 거리가 짧아요. 그래서 예. 자동차 회사들은 사실 배터리로 전기차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무겁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예. 주행 거리가 짧기 때문에. 주행 거리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은 배터리 전기차를 그닥 선호하지 않았고 지금도 한 40분 걸린다며요. 물론 지금 기술이 좀 많이 발전을 해서 그보다 짧게 걸릴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완속 충전을 하면 보통 8시간, 9시간도 걸려요. 그러니까 자동차란 말이야.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카가이들이 모름지기 자동차란 말이야. 예. 이 정도 파워는 내야 되고 그렇죠. 이 정도 거리는 가야 되고 예. 이 정도의 좀 편의성은 있어야 되라는 조건을 배터리 전기차가 맞춰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뭐 자동차의 내연기관을 하이브리드라든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바꾸는 방식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쪽으로 많이 개발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전기차 회사 테슬라라는 테슬라. 회사가 정말 혁신적인 어떤 아이템과 기술을 가지고 똑같은 배터리를 가지고 주행 거리를 굉장히 늘렸고 예. 충전 시간을 대폭 단축했고 소비자들이 그 테슬라라는 자동차 상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전기차 시장이 발전하게 됐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기차는 그런 식으로 발전하게 됐는데 예. 그럼 수소차는 전기차 아니면 수소차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기차는 그냥 주류로 지금 거의 대세로 자리 잡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그죠? 예. 예. 그럼 수소차는 그러니까 수소차는 그러면 똑같은 이유인데 예.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안 될 것 같다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라는 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코드를 꽂으면 전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전기라는 것도 저 멀리 석탄 발전소에서 만들거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들거나 그런 만들어진 전기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과연 이 전기는 친환경적이지만 발전 단계도 친환경적이냐? 그리고 자동차가 연료로 사용하는 예. 모든 화석 연료의 절반을 자동차가 써요. 그렇죠.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를 예. 전기로 바꿀 경우에 이 전기를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기존에 있는 그리드, 전력망을 통해서 전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시장에서는 전기차가 적용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예. 충전기를 만들기도 편하고. 예. 근데 수소가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소를 생산하고 정제하고 운반하고 보관하고 충전하고 사용하고 이 모든 과정의 생태계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네. 그래서 예. 이거를 다 구축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과정의 진입 장벽은 굉장히 높겠지만 아까 전기, 재생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한계, 간헐성이라든지 예. 뭐 운송의 불편함, 보관의 불편함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수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개, 재생에너지와 수소는 파트너가 되는 거고 예. 여기서 생겨난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같이 가게 되는 구도로 전 세계가 그런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뭐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일본하고 한국만 수소차 만든다. 예, 이거는 잘못된 생각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예. 왜 잘못된 생각이냐면은 사실 연료전지를 가장 먼저 그러니까 제대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던 거는 1960년대 아폴로 우주선 만들 때 예. 그 우주선을 띄우면 그 안에서도 전기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그 경유 발전기를 돌린다. 그럼 거기서 막 배기가스가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우주선 예. 안에서. 예.
근데 우주 공간에서 우리가 환기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러고서 우주선 문을 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전기를 만드는 연료전지라는 거는 예. 수소라는 기체와 산소라는 기체가 만나면 전기가 나오고 물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뭐 배기가스가 안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 수소를 가지고 안에서 전기를 쓸 수 있는 연료전지를 1960년대부터 개발을 했어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배터리에 대해서 한계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배터리로 이걸 극복할 수 없다면 남은 대안은 수소밖에 없었고 예. GM이라든지 뭐 벤츠의 모회사인 다임러라든지 아니면 도요타라든지 이런 자동차 회사들은 거의 1960년대부터 수소차를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국이 이제 수소차 연구에 뛰어들었던 거는 1999년 곧 2000년대 초반 요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후발주자예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화석연료라는 거대한 생태계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변하질 않아요. 그렇겠죠. 굉장히 오래 걸리고 예. 어떤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겠습니다. 그러면 예. 굉장히 오랜 기간의 어떤 투자가 필요한데 여기서 세계에서 지금 현대차하고 도요타가 수소전기차를 하고 있는 두 기업의 어떤 지배구조적인 특성을 보면은 예. 그 창업자 가문이 지금까지 지배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면 예. 단기, 그러니까 민간보다는 정부가 장기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지만 예. 이거보다 더 긴 초장기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는 지배 구조를 갖춘 기업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설사 수소차가 그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투자할 수 있고 예. 이걸 만들었을 때 손해를 보더라도 예.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이 차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의지를 가졌을 때 그걸 밀어붙일 수 있는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민간 주도의 투자는 아주 좋은 거죠. 예. 근데 이제 핵심은 시점이 왔는가. 예. 이게 지금 투자 시점이 왔고 이게 매스마켓으로 큰 대중 시장으로 커 갈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지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상황이 같이 가는 건데 예. 하나는 그런 상황이 무르익었다라는 게 탄소 배출 제로와 관련 이따 설명드릴 글로벌한 정책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있고 예. 그리고 사실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지금은 굉장히 뭐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예. 근데 도요타가 처음에 프리우스라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1997년에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서 10년 넘게 적자를 봤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도 그 하이브리드를 쭉 끌고 갔었고 예.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친환경차 시장의 1등은 압도적으로 도요타였어요. 아니 뉴욕 그 맨하탄 가면 택시가 전부 다 프리우스였으니까요. 예. 예. 1위가 도요타인데 그 당시 판매된 대수가 125만 대. 근데 2위가 현대차였는데요. 예. 고작 25만 대. 125만 대하고 25만 대. 예. 예. 초기에 10년간 적자를 보면서 하이브리드 기술을 개발하고 이걸 상품성을 높여온 과정이 굉장히 높은 진입장벽이 되기 때문에 시장성이 당장 생기기 전에라도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빠르게 타이밍을 가져갈 필요는 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과 일본에서 먼저 그 진행을 하게 된 거고 예.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수소전기차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 최고 수준입니까? 그리고 아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슈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하도 그것만 가지고 하니까 예. 알았다. 닭이 먼저다. 예. 우리가 손해 볼게. 예. 차 내놓을게. 그래서 그래서 도요타하고 현대차가 먼저 차를 내놓게 된 거고 예. 그 전 세계에 있는 수소 관련한 산업들에 가보면은 도요타 차하고 현대차가 꼭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쓸 수 있는 차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에서 지금 달걀이 되는 그 수소 생태계도 지금 확장이 되고 있고 충전소도 확장이 되고 있고. 예, 닭은 이미 만들어- 나왔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예. 그 지난달에 현대차가 영국의 이오네스 그룹이라고 이네오스 그룹이네요. 예. 여기가 화학 기업인데 예. 여기하고 손을 잡았고 SK도 뭐 수소 사업 진출한다 그러고 이것들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게? 이게 예. 사실 이게 너무 거대한 흐름이라 가늠이 잘 안 되는데 예.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음. 너무 커요. 예를 들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상장사라고 불릴 수 있는 아람코, 예. 사우디의 아람코 같은 걸 비롯해서 중동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석유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지. 나라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옛날 시총 1위였던 엑스모빌 같이 예. 전부 석유죠 뭐 옛날에는. 예. 그러니까 유가라는 건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지표잖아요. 근데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라 그러면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화학 기업 같은 경우도 예. 화학이라는 거는
그 원유를 쪼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플라스틱도 만들고 휘발유도 만들고 경유도 만들고 이런 걸 그렇습니다. 하는 건데 예. 이런 회사들이 비즈니스가 없어져요. 그렇죠. 거기다 이제 중국한테 많이 뺏기게 되고 저질 뭐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다 그렇게 되겠죠. 예. 예. 그리고 현대차의 또 되게 중요한 파트너 중에 하나가 아까 설명드렸던 아람코입니다. 아람코 입장에서는 만약에 석유 시대가 아예 저물거나 아니면 예. 최소한 석유 생산량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면은 국가가 운영이 안 돼요. 그렇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뭔가 있을 때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지가 많이 없었고 그래서 수소차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현대차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여기서 그 어떤 정밀 화학 사업이라든지 차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소재 부품, 탄소 섬유 같은 거를 같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트너들은 지금 정유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시멘트 뭐 이런 사업들이 그러니까 화석연료와 관련이 깊은 사업들은 자기네들의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가 줄어들 걸 염두에 두고 새로운 데를 찾아야 되고 거기서 앞선 곳들을 찾게 되는 과정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SK도 정유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예. 수소로 들어가서 일종의 이제 포트폴리오네요. 예. 그러니까 한쪽은 반환경주, 한쪽은 친환경주를 해서 같이 사업군에 넣어버리면 예. 그러면서 이제 이쪽은 조금씩 저물어 가지만 계속 유지를 시키고 이쪽은 계속 떠오르지만 이건 또 활성화시키고 뭐 이래 가지고 이제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춰가겠다는 그런 전략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 환경적으로 부담이 되는 포트폴리오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낮추게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아직까지 이 친환경 쪽은 돈을 많이 벌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을 투자해서 상품성을 높이고 시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극단적인 사례가 두산그룹 상황인데 예. 두산그룹의 전체 포트폴리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석탄 발전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석탄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새로 짓는 곳이 없거든요. 그러면 자기네 주력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쭉쭉 내려오고 예. 원자력이 쭉쭉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랬네요. 두산그룹은 사실 그 포트폴리오 전환에 제대로 성공했다고 보기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 뭔가 좀 더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앞으로 포트폴리오는 연료인지 수소 발전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가스터빈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거를 대응하지 못하면 망합니다. 망하네. 예.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화 뭐 2050년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으니까 예. 그거 안 따라갈 수도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한 30년 남은 건데. 예, 예. 예. 어떤 기류는 그쪽으로 탄소 중립화 쪽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 말씀도 좀 같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런 수소 관련 정책을 탄소 중립화를 하면서 같이 하고 있는 건지. 예, 그게 예. 사실 우리나라만 하면은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특히 우리는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거를 먼저 주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제일 앞서가는 곳은 아무래도 유럽 쪽이에요. 또 유럽이군요. 유럽은 예. 뭐 녹색당이라든지 이런 데 정치 세력도 굉장히 강하고 거기서 그 친환경 쪽으로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올해 사실 작년에 우리나라 수소 경제 로드맵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야, 한국이 또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특정 자동차 회사 때문에 전체 경제를 잘못 방향을 잡은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 올해 유럽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 수소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예. 유럽의 수소 전략이 단독으로 나온 게 아니고 에너지 전환 정책과 수소 전략이 같이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 중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 뭐 석탄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확대하고 예.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운송의 문제, 보관의 문제, 간헐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네. 수소 전략을 같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역 유럽이라는 그 넓은 그 지역에다가 거의 파이프라인을 수만 킬로짜리 파이프라인을 깔아서 예. 이거를 수소로 운송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우리는 상상이 잘 안 갈 수가 있어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 독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나라가 훨씬 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독일의 북쪽에서는 북극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풍력 단지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럼 전기가 엄청나게 많죠. 예. 근데 공업 단지는 내륙 쪽에 있는 남쪽에 있어요. 예.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전기를 만들어서 남쪽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력 손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고압 전선을 세우고 막 그러는 거에 대한 민원도 너무 심하고. 예. 그러면은 이 전기를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버려지는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미 생산을 하고 있는데 풍력 발전 바람을 계속 부니까. 예. 예. 그럼 그 전기를 그냥 버려요. 그리고 그걸 버리고 나면 나라에서 버리라 그런 거기 때문에 다 예. 또 돈으로 보상해 줘야 됩니다. 아깝네. 예. 이중으로 아깝네. 예. 그래서 예. 그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로 만들면 남쪽으로 보내기가 훨씬 용이한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수소 트럭에다 넣어가지고 보관함 넣어서 이렇게 보내면 되니까. 예. 그리고 보면은 유럽은 또 북아프리카하고 가까이 근접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북아프리카 남쪽은? 예. 지역은 다들 아시다시피 태양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겠습니다. 예. 여기서 전기를 만들어서 유럽으로 보내려고 할 때 그럼 이걸 어떻게 보낼 거냐라고 하면은 재생에너지만 가지고서 전체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에너지 통합 전략 플러스 수소 전략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전달이 훨씬 용이하다. 그렇죠. 그럼 아, 예를 들어 호주 예. 같은 나라. 예. 호주가 얼마나 땅덩이가 넓고 자원이 풍부하겠어요. 예. 사막에다 태양광을 막 깔아요. 그러면 그거를 전봇대로 우리나라까지 보낼 수는 없잖아요. 보낼 수 없죠.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호주 출장을 갔을 때도 예. 거기에 있는 장관님들이 하는 얘기가 예. 우리는 이렇게 풍부한 자연환경과 어떤 태양광 전기가 있으니 예. 이거를 수소로 만들어서 한국 같은 나라에 수출하는 것이 자신들의 로드맵이다. 말되네. 라고 발표를 했고 예. 그러니까 수소라 그러면 굉장히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이게 선진국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예. 생각을 하기도 해요. 예. 근데 최근에 칠레가 수소 경제 로드맵을 발표를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칠레는 뭐가 좋습니까? 칠레는 예. 남아메리카에 길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적도 지방의 중간은 태양이 좋고 아, 저 밑에는 남극 근처에 있어요. 예, 그럼 풍력이 좋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전기를 운송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 상품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수소 경제가 활성화되고 수소 기술이 좋아져서 운송을 좀 더 수월하게 되면은 일종의 칠레 같은 나라가 화석연료 시대의 산유국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야, 그러네. 산유국이네, 산유국. 그러네요. 예. 예. 그러면은 이거를 뭐 그 생산은 했다 쳐. 예, 그럼 누가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이게 규모의 경제가 생기면서 단가가 떨어지게 되는 단가 건데. 떨어지죠. 예. 그럼 그걸 누가 사용하느냐에 있어서 여기서 예. 수소차가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소 충전소 단가가 뭐 생각보다 높아서 경유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출과 수입을 통해서 평균 단가가 낮아지면 예. 꼭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필요도 없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에너지 발전 비중의 한 7, 80%가 원자력과 석탄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에너지 전환을 하려 그러면 그런 화석연료라든지 원자력은 사실 지금 추가로 뭘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재생에너지가 지금 4%도 안 되는데 예, 이 4%도 안 되는 재생에너지로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를 총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재생에너지를 아무리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친환경 에너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산유국에서 석유를 수입해 오듯이 수소를 수입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도 석유를 쓰는 것보다는 대기오염은 줄을 거 아니에요. 수소차가 계속 물만 배출하면서 다니는 거니까. 아, 일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예. 운송을 해서 수소차로 쓰게 되면은 탄소 배출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괜찮은데? 예,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아까 에너지 전환으로 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차만 보시면 안 돼요. 예. 이게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디바이스, 예.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집에서 도시가스 쓰죠. 보일러. 예. 이 보일러도 가스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수소연료인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진짜 와인 아시네. 그러면 집집마다 발전기가 하나씩 생기는 거고, 예. 그리고 연료연지는 전기를 생산하면서 열도 나오거든요. 그럼 그 열을 또 우리가 온수로 쓸 수도 있어요. 단가만 싸지면 되는 거구나. 그렇죠. 이게. 근데 아직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요. 예.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은 안 하고 싶죠. 너무 비싸니까. 예. 근데 화석연료를 선택할 수 없을 때 대안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또 야, 언제쯤 될까? 뭐 이렇게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 그러네. 라는 불안감은 있지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투자를 하면 투자도 좌우시간 GDP에도 도움은 되긴 될 거예요. 예. 10년, 20년 후에 긴 로드맵으로 보면은 단가가 좀 떨어지게 된다면 예. 지금 당장은
경기 부양 효과도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게 뭐 예.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면 그런 효과가 있을 거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 보일러, 음. 뭐 비행기, 비행기도. 기차, 예. 석탄 발전, 뭐 지게차, 건설기계, 선박. 비행기도 사실 항공유가 대기 오염시키는 게 아주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그냥 물만 뿌리고 다닌다면 얼마나 대기가 깨끗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그 정도가 안 돼서 그런데 예.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인류적인 목표가 확실해지고 여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게 되면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안 남아요. 예. 그랬을 때 수소 경제를 지금 육성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시대를 맞이하기 분명히 목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를 지금은 차로 시작하고 있지만 왜 또 차로 시작하면 좋은 게 차는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좀 많이 팔 수 있어요. 예. 그럼 그나마라도 규모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좀 더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좀 더 큰 에너지를 낼 수 있다면은 기차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선박도 할 수 있고 비행기도 할 수 있고 발전소도 할 수 있고 집에서 보일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하다못해 제가 최근에 만났던 업체는 자전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흔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또는 일반 주민들도 충전소 뭐 터진다 뭐 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 일리가 있는 말입니까? 충전소 터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 부분을 예.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휘발유 차는 거기다가 연료를 넣고 엔진 안에서 터트리죠. 그렇죠. 연소를 예. 하잖아요. 예. 그 터트려서 가는 거가 어떤 휘발유 내연기관 방식이고 수소는 터트리는 방식이 아니에요. LPG 가스만 하더라도 터트리는 방식인데 수소는 터트리는 방식이 아니고 화학적으로 수소하고 산소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터지는 소리나 내연기관 소리가 안 나는 이유가 예. 여기서 이렇게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얇은 막을 통해서 그 사이에서 그냥 둘이 붙어서 전기를 만들어내거든요. 예. 그러면은 거기서 뭐 엔진의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소는 굉장히 가벼운 기체이기 때문에 수소 탱크를 열고 거기다 불을 붙여도 거의 안 붙어요. 아, 이게 그렇군요. 너무나 빨리 날아가요. 어. 슉슉슉 날아가고 거의 불도 안 붙어요. 그럼 이게 잘못 알려진 정보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 저항이 있었던 거고. 그러면 어떤 게 문제냐면은 예. 수소를 많이 보관하기 위해서 예. 압축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공기가 압축돼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있어요. 위험이. 예, 예.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부탄가스 보더라도 여기서 구멍 뻥 뜨면 퐁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압력이 높을 때 생겨나는 문제가 있어요. 아, 그럼 충전소는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소를 그래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예. 주유소는 폭발하면 그게 말 그대로 폭발이고 그렇죠. 여기는 압력 때문에 되는 거니까 사실 에너지를 가진 모든 물질은 폭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렇지. 예, 이게 낯설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줘요. 아. 근데 이거를 제가 그 호주나 일본에 출장 갔을 때 보니까 이렇게 그냥 유리로 된 어떤 그냥 공간에 수소 탱크를 그냥 놔뒀더라고요. 호주. 예. 예. 그래서 거기 교수님한테 이거 이렇게 탱크 놔두면은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냐. 예. 그때 그분이 오히려 저한테 막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수소는 가벼운 기체라 날아가기 때문에 불이 붙지 않고 뭐 이런 설명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는데 예. 한국에서는 이거를 되게 불안해한다. 예. 그때 교수님이 왜? 아니 뭐 터질 수도 있고 이게 잘 안 터지는데 그럼 또 그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일본에 계신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예.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떤 수용성이라고 하잖아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왜요? 아, 일본 사람들은 전혀 호주 사람들도 전혀 일본은 집에 그 예. 아까 보일러처럼 연료유지가 달려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 위험도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특별히 위험하지 않다라는 걸 좀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집에 그 가스불도 터질 수 있죠. 터지죠. 사고 나지. 예. 예. 배터리 전기차에서도 화재가 날 수 있고 예. 내연기관에서도 날 수도 있고 수소차에도 근데 그거를 그 고압 가스를 하기 위해서 진짜 그 탄소 섬유로 칭칭칭칭 감아가지고 그렇죠. 막 총으로 쏘고 뭐 용광로에 집어넣고 막 저 빌딩에서 던지고 막 그런 실험들을 기본적으로 다 해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를 말씀하신 대로 폭발할 수가 있죠. 예, 예. 근데 그거를 과장할 필요는 없네요. 예, 그리고 예. 이게 만약에 이게 수소 충전소 설치하는 게 그래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수소차를 타고 싶은데 예. 인프라가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학교라든지 역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생기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아니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나라가 지원금 넣어갖고 충전소를 만들어주면 예. 나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내연기관을 덜 사용하게 되면은 내연기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지역에 덜 깔려요. 그렇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수소 충전소는 폭발에 대한 위험은 뭐 주유소라든지 기본 에너지 같은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나라 돈 내 가지고 충전소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미세먼지를 감축한다고 하면은 사실 지역 환경에 그렇게 나쁠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하나씩 알아가니까 이게 수소가 좀 매력적인데 니콜라가 수소 트럭 만든다고 했다가 예. 거기 뭐 같이 일했던 뭐 창업주인가 그분이 이거 뭐 사기다 뭐 예.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단 말이죠. 예, 예. 이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거 제가 예. 니콜라라는 회사를 취재한 게 작년 초쯤 했었어요. 예. 여기가 이제 한화가 투자를 한다 그래갖고 취재를 좀 했었는데 그래서 뭐 굳이 제가 자랑을 하자면 예. 그 공매도 리서치에서 얘가 사기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기 전에 제가 니콜라라는 회사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수소 산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기술이 어렵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러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라면 모름지기 엔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수소 트럭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자동차용 연료전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자동차용 연료전지를 상용화한 기업은 전 세계에 2개, 현대차하고 토요타밖에 없고 이거를 연료전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데는 뭐 캐나다의 발라드 파워라든지 하이드로제닉스라든지 스웨덴의 파워텍이라든지 몇 개 안 돼요. 예. 근데 니콜라가 갑자기 트럭을 만든다? 너네는 뭘로 만들려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그 기술적인 거를 조금만 아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은 그 수소산업 볼 때 야 쟤가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저걸 만든다는 거야 라는 부분에서 약간 좀 의심을 좀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사실 주가라는 게 무서운 게 그렇죠. 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나 큰 환상을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서 되게 니콜라가 또 각광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승용차, 작은 승용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가지고 실어도 좀 더 용이해요. 그러니까 배터리는 초기 진입 장벽이 낮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그래서 근처의 도심에서 운영하기에 승용차는 배터리가 굉장히 유리한데 예. 이 배터리를 이렇게 많이 실어야 되는 큰 차는 예를 들어 트럭이다. 과연 배터리로 그걸 다 할 수 있을까라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현대차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적재 공간의 한 5분의 2 정도는 배터리를 채워야 된다 트럭에. 와. 그러면 트럭이라는 게 재미로 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과적을 할 수 있는 용량이 훨씬 더 줄어드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이게 많이 싣고 다녀서 돈을 벌려고 트럭을 사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 배터리를 20%씩 싣고 다니면은 예. 40%씩 싣고 다니면은 수익성 자체가 안 나오는 상황이 돼요. 예. 물론 테슬라가 세미 트럭을 내놔서 얼마나 진보된 기술을 보여줄지는 알 수 없으나 예. 이론적으로 배터리로 불가능한 부분은 수소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대부분 컨센서스를 갖고 있는데 그 와중에 니콜라라는 회사가 우리가 수소 트럭을 만들겠습니다라 해서 엄청 관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수소 기술 자체가 굉장히 산업군이 작았기 때문에 예. 이 정보, 기술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오히려 또 되게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예. 수소업계에 계신 분들은 니콜라를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양면적으로 보는데 하나는 야 우리 또 수소산업 사기라고 또 치부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예. 그리고 반대쪽에는 수소산업이 자본시장에서 이렇게 관심을 받아서 수십조 원의 시가총액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를 보여줬거든요. 아니 근데 실제로 현대차는 7월에 스위스로 수소 전기 대형 트럭을 수출을 하지 했어요.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현대차는 실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런데 현대차는 니콜라만큼의 각광은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현대차의 예. 시가총액보다 니콜라가 지금은 좀 줄었는데 그렇죠. 예전에 훨씬 높았습니다. 그랬죠. 예. 이 현대차의 기술도 이게 만만한 게 아니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데들이 상용화를 안 했기 때문에 도요타하고 현대차가 최고 수준이에요.
그리고 20여 년 동안 이거를 해왔기 때문에 예. 자동차를 하나 만들 때 부품이 보통 한 2만 개에서 2만 4천 개 수소차도 들어가거든요. 예. 그럼 이 부품이 수소에 적합한 부품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아, 수소차도 2만 개, 2만 4천 개가 들어가요? 예. 예. 상대적으로 부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차에 비해서. 전기차에 비해. 예. 그래서 일자리 측면에서도 사실 수소차를 괜찮네. 미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예.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를 만들었던 것처럼 거기 들어가는 모든 부품 회사 100% 국산화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 그럼 그 회사들이 다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부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 물론 아직까지 산다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거는 맞는데 예. 세계 최고 수준인 건 맞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작년 재작년 취재하러 다닐 때는 예. 그냥 뭐 하던 거 언젠가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비즈니스였고 돈도 안 되는 거였고 그랬는데 아 점점 이제 해외 업체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야, 이거 혹시 수소 산업으로 우리가 대박 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차에도 예. 예전엔 되게 콧대 높았던 예. 그 글로벌 대형 부품 회사들 있잖아요. 예. 혹시 자기들이 좀 저렴하게 부품을 좀 공급할 수 있겠냐라는 제안이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여기서 자기들도 트랙 레코드를 쌓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납품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납품할 곳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걔네들은 자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더라도 거의 뭐 반값 3분의 1 가격에 부품을 납품할 때니 좀 받아주십시오.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그러면 향후에 이 수소 산업은 물론 전기차 쪽의 공세도 굉장히 또 만만치가 않을 거고 다른 또 대체 에너지 논의도 분명히 될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뭐 투 트랙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트랙으로 지금 대체 에너지 신 에너지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게 꼭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는 없어요. 아까 이제 풍력이랄지 뭐 이런 예. 것들 다 포함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예. 재생에너지, 자연의 힘을 활용한 재생에너지가 있고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소가 있고 나머지 대안이 없어요. 아, 화석연료라든지 그렇게 분류를 해보면 예.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도 탄소 배출 제로를 가게 되면 못 가게 되는 거고 물론 과도기적으로 가스가 가고 이게 재생에너지가 그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면은 그 속도가 좀 늦어질 수는 있는데 예. 가는 방향은 예.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자연의 힘을 이용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 예. 그리고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완하는 수소를 사용하는 방법이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정답인 거고 거기에 가기 위한 과도기적으로 지금 당장 화석연료를 안 쓸 수 있냐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그 원유라든지 석탄은 제일 먼저 줄이려고 하는 거고 예. 석유, 가스 순으로 없애려고 하는 거고 여기서 사실 유일하게 대체 에너지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건 사실은 원전이에요. 예. 원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는 맞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진짜 100% 친환경 에너지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은 원전을 또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 되게 다양한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이걸 달성할 수 있느냐가 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원전은 이제 방사능이나 그 피해가 이제 발생을 하면 굉장히 이제 커지는 그런 문제랄지 방사능 폐기물에 나중에 이제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또 다른 이제 숙제가 있는 것이고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운송 보관 간헐성의 문제를 신재생에너지 아까 말씀하신 무슨 뭐 풍력이랄지 태양이랄지 이런 재생에너지로부터 뽑아서 예. 그거를 운송 보관 가능성에 문제가 있던 신재생 에너지를 다른 형태로 수소라는 형태로 전환시켜 가지고 모든 산업에 적용할 수 있죠. 적용할 수 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운송 보관 가능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아니냐 수소가.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로 대부분의 것이 움직이고 전기를 만드는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수소로 보완을 하게 되면은 전체 에너지 시스템이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 수소 산업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 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예. 기술적인 한계와 원가의 한계가 굉장히 지금까지는 딱 목에 막혀 있어요. 기술적 한계와 원가의 한계. 예. 예. 그러니까 일단 뭐 같은 얘기기도 합니다. 기술적으로 좀 떨어지니까 가격도 비싼 건데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처음에 자동차를 만들 때 연료인지 스택 그 엔진값 하나가 12억 원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게 지금은 거의 한 3천만 원 이하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럼 이게 조금 더 떨어져서 정말 내연기관보다 더 저렴해지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 게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아직까지 수소를 사용한 적도 없고 생산한 적도 없기 때문에 모든 인프라를 새로 깔아야 돼서 원가가 굉장히 비싸고 기술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은 이렇게 비싸고 어려운 기술을 하지 않을 텐데 지금은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네. 그래서 이게 수소가 언제 될 거냐, 얼마나 돈이 들고 기술적으로 언제쯤 시장이 열릴 거냐라는 것을 가만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속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이게 예. 녹색 전환이라는 게 말은 굉장히 착하지만 사실 뭐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해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고 그렇죠. 에너지 시스템이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도 있고 국가별로 격차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서 진짜 그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 국제 정치적인 갈등도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야 탄소 배출은 선진국에서 다 해놓고서 왜 우리 좀 성장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게 하냐. 이거는 진짜 국가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되는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좀 삐걱삐걱하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근데 방향성은 그쪽으로 가는 게 맞아서 속도가 전망이라는 건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 방향은 정확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을 주로 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진짜 전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서 거기를 선도해서 우리의 물건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나라도 다 하니까 아까 막 EU도 다 하고 그러니까. 예. 예. 하다못해 EU에서 자동차를 뭐 이산화탄소 배출되는 자동차를 이제 못 팔게 한다고들 해요. 2035년 그쯤 되면은. 예.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어. 거기서 이산화탄소 배출되는 차를 안 받아주겠다 그러면 전기차하고 수소차밖에 그거밖에 없다. 없어요. 그러면 내수 시장에서 뭔가 규모의 경제를 치워주려면은 우리는 전기차 생태계, 수소차 생태계를 우리나라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은 처음부터 내연기관을 건너뛰고 전기로 갔거든요. 예. 근데 전기 승용차 시장에선 전 세계에서 중국 시장이 제일 큽니다. 근데 여기도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그 위에 그 정책 결정자들이 보기에 작은 차는 됐는데 큰 차가 잘 안 되더라. 예. 그래서 버스나 트럭 쪽에는 어떤 그 상용차라고 부르죠. 예. 이 부분은 연료전지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배터리 보조금을 좀 줄이면서 그 수소 보조금을 또 많이 늘리는 흐름을 좀 보여왔고요. 아.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아유 무슨 지구온난화는 무슨 온난화야 난 춥더만 막 이러면서 반대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녹색 그렇죠. 정책에 대한 굉장히 강한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소송까지 하면서 싸웠던 데가 캘리포니아 주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 환경 정책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는 환경 관련한 캘리포니아에서 환경 관련한 정책을 하시던 분이 바이든 정부의 환경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캘리포니아 정도 수준의 어떤 친환경 규제 정책이 엄격하죠. 미국 전역으로 갈 수 있어요.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아, 오늘 기회가 될 말씀 수도 있고 못하면 이제 망하는 거고. 석탄 발전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뭔가 지금 시제품은 나왔고 그게 뭐 몇천 대는 지금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현대차. 얼마 전에 지난 8월 기준으로 10,000대 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양산 마치 이제 반도체 양산 같은 그런 느낌이네. 그죠? 그리고 네. 이제 우리나라가 소부장이 되게 약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수소 분야 제가 취재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의 이 기술은 정말 세계적으로 독보적이야. 그러다가 막 제가 그런 얘기한 사장님 이러다가 진짜 수소 세계 오면 예. 막 우리나라도 막 진짜 옛날에 막 글로벌 갑질하는 그런 소재 부품 업체 뭐 이런 거 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도 한번 갑질 한번 해봅시다. 전 세계를 상대로.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방송 MTN의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KBS 최경련 기자였고요. 내일 4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